네, 오늘 4단원 너와 나의 논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다 읽고 168쪽 풀어보고 왔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4단원 다시 1 여기 들어갈 건데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예요. 그러니까 논증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네요. 논증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역은 읽기 영역이고요. 4-2로 가면 쓰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158쪽 펴보세요. 자,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거. 시작.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자, 논증 방법. 논증이 제시되는 글은 어떤 종류의 글일까? 설명문의 논증 방법이 나올까?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의 논증 방법이 나올까? 자기 성찰을 위한 글의 논증 방법이 나올까? 네, 다 오답만 얘기하고 있죠? 어떤 글의 논증 방법이 나올까요? 네, 주장하는 글의 논증 방법이 나오겠죠. 주장하는 글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네, 논설문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 첫 번째 문단에 요 논증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거 찾아서 여러분 밑줄 그어 보세요. 자, 여러분 직접 읽고 찾아서 해보세요. 지금 조금 기다릴게요. 바로 나와요. 조금 읽으면. 찾았죠?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근거를 들어 주장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뭐라고 한대요? 네, 논증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근거를 들어서 나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당연히 옳은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자기의 반대 주장이 글렀다라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논증이라고 하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 주로 논증 방법이 사용된다. 그리고 논증 방법을 중심으로 글을 읽으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주장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을 요 글 제목 기억납니까? 바로 넘길게요. 생명의 그물을 함부로 끊지 말아요. 요 글 제목부터 주장하는 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어떤 종류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거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네. 생명의 그물 끊지 마. 네, 이것의 해요체를 사용한 것 뿐이네요. 자, 우리 활동지로 가서 요 제재와 관련된 것 좀 이야기하고 올까 합니다. 자, 활동지 펴주세요. 아, 생명의 그물을 함부로 끊지 말아요. 우리 읽기 전에 뭐 하면 좋다고 했습니까? 뭐 예측하기, 미리 보기, 훑어읽기 이런 거 하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한번 쭉 넘겨서 전체 분량도 한번 보고, 여러분 물론 다 읽고 왔지만 읽기 전에 그런 거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읽기 전에 제목의 의미도 추측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읽고 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 의미도 파악할 수 있겠네요. 생명의 그물을 끊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떤 의미였어요? 그쵸? 사람이 또는 인간이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 또는 뭐 인간이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뭐 조정하는 것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사람이 생태계에 개입하는 것, 즉 생명의 그물을 끊는 것 또는 일부러 연결하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에는 주로 끊는 것, 그러니까 죽이는 것, 없애는 것만 나왔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악산의 반달가슴곰을 뭐 기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갖다가 야생에 이렇게 방생하는, 풀어놓는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의견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내가 정리하고 이 글을 읽고 나서 생각에 좀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걸 비교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고집하지 않고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일단 나의 생각이 어떤지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나는, 끊는 거는 좀 반대. 근데 정말 불가피할 경우,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작물이 여기 지금 얘도 나오고 있지만 멧돼지나 선생님 고향도 시골인데 멧돼지보다는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라니를 잡으려고 막 올무 뭐 이런 걸 놓기도 하시고 약을 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 주변에서는 못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생업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더 좋은 방법 없을까? 고라니랑 같이 살기도 하면서 또 그 개체수를 좀 국가적으로 조금 나서서 무조건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좋은 방법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조금 뭐 자금이 든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네, 좀 궁금하네요. 자, 이제 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음,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읽고 왔지만 우리가 다시 문단별로 중심 내용 좀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글은 주장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으로 되어 있었고요. 여러분이 읽고 왔으니까 여기 본론에 가면 세 가지 사례가 나와요. 기억이 날까요, 여러분? 카이밥 공원에서 포식동물을 사냥했던 것의 결과. 그리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바닷가의 야외 실험장인 그 물웅덩이에서 불가사리를 사냥했던 것의 그 결과가 나오고 그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클리어레이크에서 날파리 퇴치를 위해서 뭘 사용했었죠, 여러분? 네, 살충제요. 그것을 사용했던 것의 결과. 다 다른 동물이지만 결과는 다 어땠었어요? 네,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네. 요거 다시 읽으면서 조금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잘 읽고 정리하면 뒤에 활동은 너무너무 쉬워요. 글 자체를 제대로 읽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려운 거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글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1907년 미국 정부는 한 해 동안 늑대 1,800마리와 코요테 2만 3천 마리를 잡아 죽였다. 여러분도 글을 주장하는 글을 쓸 거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왜 죽였는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죽였다라고 이유부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사실부터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면 독자들한테 좀 집중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왜? 우리 궁금해지잖아. 그거를 뒤에 이제 제시하는 거지. 궁금하지? 이렇게. 1907년 미국 정부가 늑대, 코요테를 굉장히 많이 죽였는데 그 이유는요. 지금 나와요. 그 동물들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약한 야생동물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네요. 늑대와 코요테뿐만이 아니래요. 퓨마나 곰 같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지닌 동물이 토끼나 사슴 같은 초식 동물에게 위협을 준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죽였다. 당시 사람들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포식동물. 아, 보니까 그럼 여기 나왔던 늑대, 코요테, 퓨마, 곰이 다 포식동물이구나. 근데 이런 포식동물들을 다 없어져야 할 악당처럼 여겼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약하고 순한 동물들에게 악당이 사라진 자연, 과연 천국이었을까? 네, 자연스럽게 사라진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 포식동물을 인위적으로 없앤 그 자연은 과연 천국이 되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봤던 우리 제목의 의미 추측했잖아요. 생명의 그물을 끊는 행위를 여기 미국 정부가 1907년에 한 거네요. 생명의 그물을 끄는 이 미국 정부의 행위가 과연 천국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본론에 나오죠.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문단별로 다시 정리하고 이 글이 주장하는 글이니까 여기 첫 번째 문단이 바로 뭐가 됩니까? 네, 서론이 되겠습니다. 활동지로 가서 내용 정리 좀 해보죠. 자, 미국 정부의 생태계 개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정리해 볼 텐데요. 여러분 빈칸 채워보세요. 선생님은 기다렸다가 같이 할 거예요. 자, 미국 정부가 코요테, 늑대, 퓨마, 곰 여기다 코요테, 늑대, 퓨마, 곰 설마 여기다 막 조그맣게 다 써서 넣고 있는 사람 없겠죠? 얘네가 다 뭐였어요? 다른 약한 동물 잡아먹는, 다른 동물 잡아먹는 포식자, 즉 포식동물이었죠. 포식동물을 잡아 죽인 것, 그래서 효과에 대한 의문제기. 근데 무슨 이유로 이런 동물들을 잡아 죽였습니까? 누구랑 누구한테 해를 끼친다고 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약한 야생동물에게도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죽인 거였죠. 인간과 다른 약한 동물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포식동물을 잡아 죽인 것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이제 카이밥 공원의 포식동물 사냥과 바닷가 물웅덩이의 불가사리 사냥, 클리어레이크의 날파리 퇴치를 통해서 답을 줄 겁니다. 자, 카이밥 공원의 포식동물 사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본론인데요. 카이밥 고원 요거 읽기 전에, 공원 아니고 고원이죠. 여기 본론 부분에 우리 내용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본론이 좀 길잖아. 그래서 여기 우리 문단마다 동글뱅이 번호를 좀 붙일까 해요. 그래서 문단, 본론만요. 여기 카이밥 고원부터 우리 문단의 번호를 좀 줍시다. 1번, 여기 들여쓰기 된 부분. 여러분이 화면 보지 말고 여러분 문단 정도는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본론까지만 한번 번호를 붙여보세요. 확인할 때 이게 필요해서 여기 3번 문단, 여기가 4번 문단, 불가사리가 5번 문단, 박자 5번 문단, 흉악한 7번 문단, 과학자들 8번 문단. 그런데 9번째 문단, 그리하여 10번째 문단, 여기 그러던 어느 날 11번째 문단이고요. 사례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본론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결론이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서 총 11번까지 나왔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금 화면 보지 않고 체크했다면 확인 좀 해주세요. 162쪽에 여기 카이밥권 1번, 사슴은 왜 여기 2번, 163쪽에 인간은 여기 3번, 그 다음, 그 뒤 4번, 불가사리 5번, 과학자들 6번, 흉악한 포식동물 7번, 과학자들 8번, 그런데 9번, 그리하여 10번, 여기 마지막, 그러던 어느 날까지가 11번, 여기 문단까지가 본론입니다. 우리 오늘 본론 다 할 수 있을까? 뭐 노력해보죠. 자, 첫 번째 문단. 자, 과연 이 미국 정부의 개입 효과가 있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죠. 자, 그 답을 한번 봅시다. 자, 카이밥 고원에서 있었던 일이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 북쪽에 있는 카이밥 고원에는 1906년에 약 4천 마리의 검은 꼬리 사슴들이 살고 있었다. 이곳에서도 악당을 없애는 작업, 즉 포식동물 없애는 작업이 시작돼서 25년 동안 퓨마, 늑대, 코요테, 스라소니 등 무려 6천 마리가 사라졌대요. 포식동물이 확 줄어들자 192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검은 꼬리 사슴이 7만 마리까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4천 마리였던 검은 꼬리 사슴이 6, 7만 마리까지 늘어났네. 우리나라에 뭐 거의 고란이 늘어나듯이 이렇게 늘어났나 봐요. 그런데 계속 이게 유지됐느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뒤로는 사슴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1931년에는 2만 마리, 39년에는 1만 마리,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죠. 나는 이거 봤을 때 약간 4천 마리보다 더 줄었나? 의문이 좀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갈수록 줄어들었네. 아주 높아진 상태에서 유지되진 않고 점점 주는 현상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심 내용 정리하고 갈까요? 자, 카이밥 고원에서 25년에 걸쳐 6천만 마리 아니죠. 6천 마리의 포식동물을 죽였으나, 네,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검은꼬리 사슴이 늘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다. 갈수록 줄어들었다. 이렇게 쓰면 되죠, 뭐. 나 사슴의 수가 늘었다가 갈수록 줄어듦. 원래 취지대로라면 늘어서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사슴의 수가 늘었다가 줄어들었대.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 문단에 나오겠죠. 자, 본론 두 번째 문단에서 사슴은 왜 갑자기 늘었다가 갑자기 줄어들었을까? 사슴이 갑자기 늘어난 까닭은 우리도 다 알 수 있죠. 당연히 포식동물이 사라졌으니까 늘어났겠죠. 그런데 사슴은 왜 계속 늘지 않고 줄어들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이거죠. 사슴이 너무 많아지자 먹이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먹이가 모자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굶어 죽는 사슴이 생긴다. 근데 굶어 죽는 사슴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굶주린 사슴들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맨 끝에 식물의 어린 싹까지 싹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게 식물이 자라서 커져야지 먹을 게 많아지는데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작은 거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작은 것부터 작은 것조차 작은 것까지 먹어버리니까 악순환, 먹이가 부족한 상황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먹을 것이 더 줄어들 텐데도 사슴들은 당장 줄인 배를 채우는 게 급했다. 네, 사람도 배가 고프면 뭐 생각을 그렇게 이성적으로 못할 텐데 동물인데 뭐 오죽했겠어요. 자, 이것도 활동지로 돌아갔어요. 네, 사슴의 수가 감소한 이유 적어볼까요? 자, 여러분 적어보세요. 네, 너무 쉽죠. 우리 여기 밑줄 치고 왔잖아요. 사슴이 너무 많아지자 먹이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사슴이 너무 많아지자 먹이가 부족해졌기 때문인 뭐 때문이다. 예, 그래서 굶어지는 사슴도 생기고 네, 어린 싹까지 다 먹어치우니까 더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이요. 인간은 늑대나 코요테 같은 악당이 없어지면 카이밥 공원이 평화로운 낙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예측은 어떻게 됐대요? 보기 좋게 빗나갔다. 사나운 포식동물이 사라진 카이밥 공원은 검은 꼬리 사슴들에게도 결코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다. 늑대 같은 포식동물이 있어서 검은 꼬리 사슴은 카이밥 공원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만큼 적당한 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포식동물이 사라지자 저희끼리 먹이를 두고 경쟁이 심해졌다. 인간은 먹고 먹히는 자연의 세계에 끼어들어 즉 그 사슬, 그 그물, 생명의 그물을 함부로 끊어서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함부로 끊어서 결국 성공했어요? 네,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첫 번째 사례가 끝나고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내용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의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어떤 예측을 했죠? 포식동물이 사라지면 약한 야생동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될 것이야 라고 예측했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 과학자들이 카이밥고원 같은 일이 바다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이거는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 여기 164쪽으로 넘겨서 그 뒤 미국의 과학자들은 만일 바다에서 카이밥 고원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과학자들은 먼저 바위가 있는 바닷가 웅덩이에 야외 실험장을 차렸다. 물웅덩이에는 불가사리, 따개비, 홍합, 삿갓조개, 달팽이 등과 갖가지 해조류가 살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실험을 했나 봐요. 어떤 실험을 했을까? 여기도 내용 좀 정리할까요? 네, 바닷가 야외 실험장에서 카이밥 고원과 비슷한 실험을 해보기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이요. 불가사리는 카이밥 고원의 늑대나 코요테에 견줄 만한 바다의 포식동물이다. 녀석들은 워낙 먹성이 좋아 여러 가지 생물을 가리지 않고 잡아먹는다. 자신보다 약한 생물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불가사리를 없애면 다른 바다 생물이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많은 생물이 바다의 털을 잡지 않을까? 딱 보니까 지금 뭐를 없애기로 한 거예요? 바다의 포식동물 불가사리를 없애기로 한 거죠, 여러분. 자, 빈칸에 넣으면 되겠네요. 바다의 포식동물 불가사리를 없애기로 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나오겠죠? 여기 과학자들은
실험을 시작하면서 바닷속 악당인 불가사리를 보이는 대로 없애버렸다. 6개월쯤이 지나자 불가사리가 사라진 물웅덩이에서 새로운 따개비종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점차 홍합이 늘더니 마침내 다른 생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지금 뭐랑 뭐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따개비가 나왔고 홍합이 점차 많아졌대요. 홍합은 바위에 들러붙어 사는데 그 수가 많아지니까 홍합 한 종이 바위를 몽땅 차지해버렸다. 이거 지금 부정적인 영향인 것 같다. 그치? 그러자 해조류는 한 종만 빼고 모두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해조류가 없어지니까 그걸 먹고 살던 생물도 잇따라 사라졌고 처음에 15종이었는데 그 물웅덩이의 생물이 몇 종으로 됐대요? 네, 8종으로 줄어들었대요. 자, 여기 나온 내용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불가사리가 사라지자 바다 생물의 종류가 줄어들었어요. 몇 종에서 몇 종으로? 네, 15종에서 8종, 8종으로. 여기 빈칸 좀 여러분 채워볼까요? 이 과정이요. 자, 채워봤으니까 불가사리가 사라지자 아까 뭐랑 뭐가 증가했다고 했어요. 네, 따개비 이름 참 예뻐. 따개비. 그리고 또 무엇이 바위를 다 덮었다고 했죠? 홍합, 싸고 맛있는 홍합. 그리고 이러니까 뭐가 줄어들었다고 했어? 한 종만 빼고 다 없어졌대. 그게 뭐였습니까? 해조류 맛있죠? 쫄깃쫄깃. 그랬는데 해조류를 먹고 살던 생물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15종이었는데 8종으로 감소했다. 즉, 이거랑 지금 비슷한 사례인 거죠. 인위적으로 사람이 포식자를 없앴더니 그 바다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희귀종이 감소하고 막 이런 그리고 바다의 생물의 다양성을 이렇게 해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 얘기가 다음 문단에서 정리되는 내용으로 나와요. 자, 중간 7번, 본론 7번 보죠. 흉악한 포식동물 불가사리만 없애면 다른 생물은 안전한 환경에서 번성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홍합 같은 번식력 좋은 몇몇 종이 물웅덩이를 차지하고 수가 적은 희귀종을 밀어내 버렸다. 알고 보면 희귀종 생물은 불가사리가 홍합 같은 생물을 잡아먹으니 그나마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불가사리는 희귀한 생물도 간혹 잡아먹었을 테지만 홍합 같은 흔한 생물을 더 많이 먹어치웠을 때니까. 이해되죠? 불가, 불가사리가 오히려 이런 홍합 같은 흔한 생물을 더 많이 먹어가지고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포식동물을 사라지게 하니까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빗나간 예측, 불가사리가 없어진 바다는 번식력 좋은 몇몇 종, 따개비나 홍합 같은 그런 종에게만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여기 꽤 문단이 많은데 여기 8번 문단에 요 실험의 핵심적인 그런 결과의 내용이 나오죠. 정리해보죠. 요거 8번 보고. 우리 8번 문단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오늘. 자,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자연의 질서가 아주 오묘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불가사리 같은 무서운 포식동물이 네, 약하고 희귀한 생물을 괴롭혀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간자를 먹어치움으로써 그 생물도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고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그 오묘한 섭리. 인간은 섣불리 쓸모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불가사리가 카이밥 고원에서의 늑대와 코요테처럼 불가사리 또한 바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이었던 것이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불가사리 같은 무서운 포식동물이 약하고 희귀한 생물도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바다를 만든다. 정리하면 자, 과학자들이 깨달은 자연의 오묘한 질서. 자, 그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불가사리 같은 무서운 포식동물이 약하고 희귀한 생물도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바다를 만든다. 무서운 이런 말은 우리가 쓸 필요 없겠죠. 네. 포식동물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좀 찝어보자. 포식동물이 이 희귀종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죠. 이거를 좀 줄여보면요. 포식동물, 이 희귀종 생물이 무엇을 돕는다고 하면 좋을까, 얘들아, 우리?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바다를 만든다. 근데 풍요로운 바다 여기 그런 거긴 하지만 여기 코요테나 늑대가 네, 그 자연스러운 개체의 조화에 영향을 미쳤던 것까지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문장으로 하려면 풍요로운 바다를 넣으면 여기 불가사리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희귀종 동물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포식동물이 희귀종 생물의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함.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글 마저 다 읽고요. 교과서 뒤에 학습 활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